20살의 준호에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6평 반지하 원룸에서 곰팡이 냄새와 함께 매일을 시작했죠. 새벽 5시부터 편의점 알바, 오후엔 학원 보조일, 밤늦게까지 독서실에서 수험 공부. 점심은 늘 라면으로 때웠고 가끔은 그마저도 아끼며 참고서를 샀습니다. 힘들어도 괜찮아. 언젠가 성공하면 다 나아질 거야. 심야버스 창가에 기대어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의 눈에는 확고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가난은 일시적이었고 고생은 성공을 위한 투자였으며 모든 고통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합격자 발표를 확인한 준호는 소리쳤습니다. 됐다. 진짜 됐어.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끌어안았고 그 순간 준호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4년 후 준호는 중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교무실에서 동료 교사가 말했습니다. 요즘 아이들 정말 힘들어요. 공부에 관심도 없고 꿈도 없고 선생님도 곧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준호는 달랐습니다. 교실에 들어서면서 그는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간절했던 그 시절, 한 번의 수업이라도 더 듣고 싶어 했던 자신의 모습을 말이죠. 첫 수업 시간, 아이들은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거나 엎드려 자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얘들아, 선생님이 너희만 한때 정말 가난했었어. 준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6평 반지하 원룸 이야기,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이야기, 편의점에서 알바하며 공부하던 이야기를. 한 학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생님도 그랬어요? 응.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그 시절이 나를 만들었어. 너희들도 지금 힘든 게 있겠지만 그게 너희를 더 강하게 만들 거야. 몇 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이제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매달 일정한 급여가 들어오고 방학도 있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교무실에서 같은 수업을 몇 년째 반복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어느새 기계적이 되었습니다. 처음의 열정은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뭐야?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거지? 퇴근길에 혼자 중얼거리는 준호의 얼굴에는 다시 무기력함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한번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었던 비싼 음식을 시켜놓고도 식욕이 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배고픔은 참을 수 있었는데 이 공허함은 도대체 어떻게 견뎌야 하지? 이상하게도 준호는 과거가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알바를 하던 편의점 앞을 지날 때면 발걸음을 멈추고 창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적어도 살아있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힘들었던 그 시절에는 매 순간이 절실했습니다. 한 끼 식사도 따뜻한 잠자리도 책 한 권도 간절했습니다. 그 간절함이 그를 살아있게 만들었고 매일을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에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지만 정작 무엇을 원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학생이 준호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 고등학교 합격했어요. 특목고요. 그 학생은 1년 전까지만 해도 수업 시간에 자기만 하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이야기를 듣고 변화하기 시작했죠.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 덕분이에요. 간절함을 잃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 순간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권태로운 일상 속에서도 누군가에게는 변화의 씨앗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자신이 심은 작은 희망의 씨앗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꾸고 있었다는 것을. 아, 그렇구나. 권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구나.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공허하고 무기력할 때마다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야.
석양이 지는 창가에서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권태는 내가 안주하고 있다는 신호야. 더 큰 의미를 찾으라는 신호. 준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실을 알려줍니다. 결핍은 힘들지만 견딜 수 있습니다. 결핍에는 방향성이 있고 해결책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배고프면 음식을 구하면 되고 집이 없으면 집을 마련하면 됩니다. 그러나 권태는 다릅니다. 권태는 결핍보다도 더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권태에는 명확한 해결책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준호가 깨달은 것처럼 권태는 우리가 안주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더 큰 의미를 찾으라는 신호인 것이죠. 가난할 때는 생존이 목표였고 대학생일 때는 성취가 목표였으며 교사가 된 후에는 다른 사람의 성장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목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목표를 이루면 다시 권태가 찾아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권태를 피하려 하지 말고 권태를 새로운 도전의 시작점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풍요로움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잃지 마십시오. 권태는 결핍보다 더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견디고 더 큰 의미를 찾아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장입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느꼈던 공허함이나 무기력 또는 지루함 등의 권태감을 지혜롭게 잘 이겨낸 적이 있다면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에게 공감과 힘이 될 거예요. 그럼 다음에 또 삶의 지혜를 담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